첫 번째 이해하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사 목표와 계획 수입이라는 게 적혀 있지만 저런 것보다는 정말 나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창업을 할 때 특히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남이에서 좋아 보여서 돈 많이 버는 거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 여러분 혹시 장사의 신이라고 알 겁니다. 유튜버 중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정말 많이 느껴요. 어떤 장사건 쉬운 장사는 없다 이거예요. 사람 몸을 갈아 넣죠. 근데 자기가 만약 그런 성향이 아니라면 워라밸도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라면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하기 단계에서 다른 것보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래서 자기가 MBTI 그냥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뭐 자신의 강점 분석, 뭐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 내가 뭐가 강점이구나, 내가 장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또 자아 성찰. 제가 추천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미트릭스라는 것을 자기를 한번 투영시키는 거예요. 다 적어보고 아, 내가 이래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뭐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아 맞아 나는 장사를 하려는 어떤 기질이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왜 장사를 하려고 하지? 어렸을 때 많이 본 사례가 있구나. 라든지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현재 상황, 환경 뭐 이런 것들 창업을 할 때.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낙관적으로 생각하세요. 가게를 창업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1억도 순식간에 6천만 원이 날아갈 상황이 있었잖아요. 정말 쉽게 돈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디서 돈을 긁어오고 조달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 장사를 통해서 뭔가 메꾸려고 해요. 그러면 실패하겠죠. 왜냐면 장사가 안 될 때가 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야기 단계 다음이 이제 발견하기 단계인데요. 그걸 위해서 뭐 조사 목표도 설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강점 분석. 저의 이제 강점은 이제 발상이 되게 뛰어나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 됐습니다. 디자인 관련된 것들. 두 번째는 최상화. 제가 팀장이 맡았을 때도 이걸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국민정책 디자인단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10명 이하긴 하지만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저거에 많은 강점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아, 내가 이런 거가 좀 있구나라고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강점은 또 무엇인지.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점을 보완하지 말자 이거예요. 저도 덜렁대는 성격이 있거든요. 덜렁대는 거 계속 덜렁대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데 덜렁대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안 돼요. 차라리 잘하는 거를 강화시키는 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렝스 파인더라고 교보문고 가면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자기의 강점이 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아성찰. 자아성찰은 미트릭스라고 하는 거에 자기를 하나하나 투영시켜 보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하나 적다 보면 패턴도 발견이 되고요. 아, 내가 이걸 좋아했구나. 메타인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서 맴도는 경우 많아요. 스트렝스 파인더도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MBTI 검사도 그렇고 미트릭스라고 하는 자아성찰 이런 것도 다 메타인지를 올리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게 정말 정확하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적어서 앞에 보이는 순간 그걸 인지하게 되겠죠. 그 순간 우리는 메타인지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향인인지 외향인인지도 알아보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자취할 때 낙성대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파리바게트를 누가 프랜차이즈 한 거예요. 제가 파리바게트의 찹쌀 도너츠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마침 지나가는 집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사장님 너무 뻣뻣하고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가도 인사도 안 하고 아, 오는 둥 마는 둥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뭐 집 근처면 그냥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눈에 익고 자주 옴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은 너무 막 잡는 거죠. 회사 다니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죠. 근데 서비스를 하는데 누가 앞에서 아르바이트 혼내는 거 보면 가고 싶겠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서 걷어낼 거 걷어내고 잘하는 거 강화시켜야겠다라는 사실 그런 분기점이라 만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해야겠죠. 제가 아까 전에 제 세미나를 들을 분들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빼먹은 게 뭐냐면 너무 초보자는 사실은 제 세미나 대상자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로부터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에 하는 건 센스거든. 누가 오면 인사해주고 아이 컨택 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알아서 하는 이거는 사실 알려준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뭐 누구한테 선배한테 혼나건 아니면 자기가 혼자 막 소가를 하건 그렇게 해서 얻는 경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 내가 직장 퇴사하고 요식업이나 서비스업 경험이 없는데 할래요라는 분들 사실 제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겠죠. 어쨌든
현재 상황, 나에 대해 알았으면 뭐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하면서 하는데 요직업 관련 경험치, 제 과정을 통해서 창업한 클라이언트 두 분은 사실 경험치가 있었어요. 그 르꼬르동 블루라고 하는 유명한 디저트 학교입니다. 두 번째 뭐 재산, 뭐 함께 사람 있는지, 재료 조더라 이런 것도 아는지, 또 기계 같은 거 장단점 아는지, 만약에 카페를 하는데 카페가 그냥 카페가 아니라 디저트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만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요. 앞에 뭐를 집어넣는지 본인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생각보다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냥 마음이 앞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냉정하게 자기에게 투영해서 정말 할지 안 할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 그것도 들어있어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넣는 거를 추천합니다. 주변에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야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이 종휘입니다. 야 종희야 맞아. 너 옛날에 알바하는 거 내가 가봤더니 너 진짜 센스 있더라. 넌 진짜 해도 좋겠더라. 저는 물론 지금 디자인으로 왔지만 그 서비스로 또 왔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야 너는 이건 안 되더라. 넌 너무 딱딱해. 근데 이게 이 영역에서는 딱딱하지만 저 영역에서는 되게 좋을 거야. 나를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인지하는지도 알아보고 이런 거를 거쳐서 시작을 할까 말까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단계가 중요하다.